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상영을 마치자마자 약 7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액션 장면마다 객석에서 자발적인 환호가 터져나왔고 팀 미에르 대극장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칸 경쟁 부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나홍진 감독이라는 이름 앞에는 언제나 무게가 있습니다. 추격자로 한국 범죄 스릴러의 새 지평을 열고 황해로 그 긴장감을 한 단계 더 밀어붙였으며 곡성으로는 장르의 경계 자체를 허물어버렸습니다. 이미 세 편만으로도 독보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감독이지만 정작 곡성 이후로는 오랜 시간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작 호프에 쏠리는 시선은 단순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그 기완의 무게 또한 달랐습니다.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호프는 그 치열한 자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칸 경쟁 부문은 전 세계 수천 편의 영화 가운데 소수만이 초청받는 자리로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영화가 이 무대에 서는 것이 이제 처음이 아님에도 호프의 초청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영화계 안팎에서 유독 큰 반응이 나온 것은 그만큼 나홍진 감독의 복귀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5월 17일 오후 9시 30분 약 2300석 규모의 찬미에르 대극장에 불이 꺼졌습니다. 나홍진 감독을 비롯해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까지 이름만으로도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할리우드를 아우르는 이 캐스팅 라인업 자체가 이미 호프가 얼마나 공을 들인 작품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영화 관계자와 취재진, 그리고 칸을 찾은 관객들로 빼곡히 채워진 극장 안에는 상영 시작 전부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레드카펫 행사에서 나홍진 감독과 배우들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팬들의 환호 속에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세상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 감독으로서 또 배우로서 그 감정이 어떠했을지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쉽게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설렘과 긴장이 카메라 밖에서도 충분히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본편이 시작되자 극장 안 분위기는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변화무쌍한 장르적 전개, 예측을 허용하지 않는 독창적인 스토리, 배우들의 강렬한 액션 연기, 그리고 나홍진 감독 특유의 치밀한 미장센이 빚어낸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화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전해진 이야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쟁 부문 작품으로는 이례적으로 상영 도중 액션 장면과 주요 캐릭터가 등장하는 순간마다 객석 곳곳에서 자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감상하는 것이 기본인 칸의 분위기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영화가 그 자리에 모인 전 세계 관객들의 감각과 감정을 그만큼 직접적으로 건드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영이 끝난 뒤 텐미에르 대극장에 기립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약 7분간 이어진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예의나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무대 위의 감독과 배우들에게 보낸 진심 어린 경의였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객석을 향해 깊이 인사하며 긴 시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수년 동안 함께 작업해온 배우들과 제작진 그리고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화가 공개된 이후 해외 주요 매체들의 리뷰가 속속 올라왔고 그 내용은 하나같이 주목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호프는 올해는 물론 최근 수년간 공개된 작품들 가운데서도 손꼽힐 만큼 우아하고 압도적인 액션 연출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좋았다는 수준의 감상평이 아니라 시간의 스펙트럼을 넓혀놓고 비교했을 때도 상위권에 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현란한 카메라 워크와 음악, 숨 돌릴 틈 없는 전개가 관객을 단숨에 사로잡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가 특히 주목한 것은 영화의 리듬감이었습니다. 무엇 하나가 아니라 시각과 청각과 서사가 동시에 맞물리며 만들어내는 흡입력 말입니다. 데드라인은 한 발 더 나아가 홍경표 촬영감독의 영상미, 마이클 에이블스 음악감독의 스코어,
유상섭 무술감독의 액션 연출을 각각 언급하며 할리우드도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했습니다. 스크린 데일리는 공간의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정교한 프로덕션 디자인이 인상적이라는 말로 영화의 완성도를 짚었습니다. 비영어권 매체들의 반응도 다채로웠습니다. 스위스 매체 트리케트 주네브의 파스칼 가비에는 호프는 폭주하는 야생마 같은 에너지로 경쟁작들을 압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영화가 가진 에너지가 단지 강렬한 것에 그치지 않고 통제하기 힘든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긴 묘사입니다. 리전 프리의 요나탄 이트코네는 스크린에서 구현된 가장 대담하고 짜릿한 영화 중 하나라고 극찬했고, 브라질 매체 디아리우지 페르남부쿠의 안드레 게아는 미스터리로 출발한 영화가 점차 거대한 추격극으로 확장되며 압도적인 비주얼을 선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륙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온도의 반응이 이어졌다는 것은 호프가 단지 특정 취향이나 문화적 코드에만 맞는 작품이 아니라 더 넓은 보편성을 확보한 영화임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호프의 이야기는 비무장지대 인근 호프항 출장소장 범석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호랑이 출몰 소식을 듣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져드는 가운데 쉽게 믿기 힘든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이 그랬듯 호프 역시 단순한 장르물의 틀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주는 설정입니다. 호랑이라는 존재가 품고 있는 상징성, 비무장지대라는 지리적 긴장감, 그리고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전개되는지는 직접 스크린 앞에 앉아야만 알 수 있겠지만 칸의 관객들이 이미 그 답의 일부를 경험한 셈입니다. 나홍진 감독은 오랜 시간 이 영화를 준비해왔습니다. 곡성 이후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 많은 이들이 다음 작품을 기다렸습니다. 감독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수년 동안 함께 작업해온 배우들과 제작진을 언급했을 만큼 이번 영화는 짧은 호흡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긴 호흡의 결과물이 칸의 경쟁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일 것입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무게감이 상당한 한국 배우 라인업에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이 더해진 이번 캐스팅은 분명 이 영화가 처음부터 국내 시장만을 겨냥한 작품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나홍진 감독이 세계 무대를 향해 내놓은 첫 번째 정면 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칸에서의 반응만 놓고 보자면 그 승부의 첫 장은 기대 이상의 방식으로 열린 셈입니다. 영화는 올여름 극장가에서 공식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칸의 기립박수가 일반 관객에게도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각도의 반응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호프가 단순히 나홍진 신작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칸이라는 무대가 그 가능성에 먼저 화답했고 이제 그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곡성 이상의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리우드 합작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오히려 감독 고유의 색깔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영화 소식들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